안녕하세요, 어피셜입니다. 제가 만든 기출 해설집 광고 하나 보고 가실게요. 기출 문제집 다들 어떤 거 풀고 있나요? 근데 모르는 문제 해설집 보면 이해 잘 되나요? 대부분의 해설지는 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22학년도부터 지금까지 모든 평가원 기출 문제를 손풀이로 정리한 해설서입니다. 모의고사 해설은 제가 누구보다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출 문제집을 풀고 있던 참고할 수 있는 어피셜의 뇌를 옮겨놓은 교재입니다. 한 땀 한 땀 문제 위에 직접 손풀이를 작성해서 직관적이고 시각적인 해설을 제공합니다. 한번 쭉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제 사고방식을 흡수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필요한 힘을 길러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광고 끝! 네, 안녕하세요, 어피셜입니다. 네, 이제 오늘은 2025학년도 7월 모의고사 수학영역 전문항 해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오늘부로 수능이 12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수학이 80점을 못 넘고 있다. 그럼 빨리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문제만 푸는 습관, 유형별 최적화 없이 그냥 푸는 방식, 해설 강의만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끝내는 방식, 이제 이것들 전부 바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수학 점수를 올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왜 틀렸는지, 어떤 표현을 못 알아들었는지, 시험지는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고민해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제 여름방학 기출분석반과 파이널 리허설반을 개강하는데요. 오늘 해설 영상에서는 실제 제 수업, 어텐션 전략대로 4점짜리의 문제를 분석하고 풀어드릴 겁니다. 이 전략대로, 이 원칙대로 공부하면 수능 수학 반드시 최고점 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 관련 내용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시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해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이 앞에 있는 거는 3의 4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리고 3의 4분의 3 이거니까 지수끼리 더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3의 1제곱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번 문제를 볼게요. 함수 fx에 대하여 얘 값을 구하래.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말은 f'1 미분한 거의 개수의 합이죠. 따라서 3 더하기 1, 즉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3번 문제를 볼게요.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얘네 둘을 만족할 때 a의 4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에서 하고 싶은 말은 등비 중앙을 쓰면 되는 거예요. 얘네 가운데는 더해서 반띵하면 a의 7, 여기 루트 씌우면 되겠죠? a의 7은 8, 왜냐면 모든 항이 양수니까 음수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아래 세제곱이 2 이렇게 해서 됩니다. 그리고 나한테 구하라는 게 지금 a의 포기 때문에 그대로 나누어주면 되겠다. 그럼 a의 7을 r 세제곱으로 나누면 그게 바로 a의 포인 거고 그 값은 바로 4다.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제 4번 문제를 볼게요. 자, 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래. 그럼 일단 연속 조건 쓰면 되겠죠. 저극한 우극한 표현합시다. 8a-5 이 값은 2 넣어주시면 2a 플러스 1이죠. 따라서 6a의 값이 6인 거라서 a의 값은 1,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5번 문제를 볼게요.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gx를 이거라고 하자. 자, f1의 값이 5일 때에 이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에 미분해서 1 넣어야겠죠? 예, 미분합시다. g'x라는 건 곱미분, 앞에 거 미분하면 2x 그리고 f의 x, 자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있을 건데 어차피 여기다 1 넣을 거니까 얘는 죽는다는 거를 좀 보이죠? 요렇게 여기다 1 한번 넣어주시면 g'1이라는 건 2f의 1 이렇게 되고 얘는 죽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5라는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2, 5, 10,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6번 문제를 볼게요. 자, 얘일 때 이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얘네들은 보통 뭐 사인하고 코사인 더한 거를 제곱하는 그런 형태에서 나오거든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거 각 변환 일어나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얘는 2사분면각이니까 사인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얘는 각 변환이 일어나고 1사분면각이니까 부호는 그냥 여전히 플러스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런 애들은 유리화 되기 전으로 쓰는 게 편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제곱할 거니까. 그래서 양변 제곱해 주시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sc 얘가 5분의 1인 것, 그리고 얘 값이 1인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여기 있죠. 얘 1 넘어가자.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분의 4예요. 2로 나누시면 마이너스 5분의 2까지. 즉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7번 문제를 볼게요.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를 만족할 때 f1을 구하래. 그럼 일단은 이 항등식이죠. 위끝 아래끝부터 맞춰서 유의미한 정보를 얻어냅시다. x의 값에다가 1을 넣어주시면 자 f의 1의 값이 1이라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양변 미분할게요. 그러면 f의 x라는 건 얘 곱미분.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쓰세요. 더하기 앞에 거 가만히 있고 뒤에 거 미분하세요. 그리고 마이너스 3x 제곱까지. 그럼 이제 얘 죽어.
얘가 1로 넘어갑니다. 자, 따라서 f'x라는 건 3x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결국에 f2를 구해야 되니까 얘를 부정적분해서 적분상수 구하고 답을 낼 수가 있겠다. 자, f의 x라는 거는 2분의 3x의 제곱 1 넣어서 1 나와야 되니까 빼기 2분의 1까지 처리하고 여기에다가 2를 넣어줄게요. 따라서 2는 이제 4니까 2분의 4, 3, 12 빼기 1까지, 그러니까 2분의 11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8번 문제를 볼게요. 1이 아닌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자, 얘를 만족한다.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밑을 좀 맞춰줘야겠죠. 얘를 4, 여기를 제곱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좌변은 로그 4에 a의 세제곱 b까지, 이게 바로 2분의 5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a의 세제곱 b라는 것은 밑이 밑으로 들어가면 4는 2의 제곱이잖아요. 한마디로 2의 5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자, 1이 아닌 두 자연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a가 될 수 있는 값은 뭘까? 좀 더 복잡한 것부터 해결합니다.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거는 2. 그럼 a가 이제 2여보면 이건 2의 세제곱인 거니까 b는 2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끝난 겁니다. 얘가 뭐 3이면 애초에 말이 안 돼요. 2의 거듭제곱 형태여야 되고, 얘가 2의 제곱이면 벌써 얘 혼자 2의 6제곱인데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럼 자연수의 모순이 발생하니까 여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따라서 2 더하기 4, 6.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9번 문제를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4점짜리 문제죠. 자, 어텐션 전략대로 같이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구하는 것에 밑줄을 치자. 체크하시고 밑줄을 이렇게 칩니다. 자,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어진 정보들의 넘버링을 할 겁니다. 2차 함수 fx가 얘를 만족한다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데이터 2차 함수 fx고, 두 번째 데이터 이런 값이 나와 있을 때 얘를 구하는 게 핵심이죠. 자, 세 번째 체크, 전략을 이제 생각을 할 겁니다. 얘는요, f가 2차니까 f'은 몇 차죠? f'은 1차예요.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말일지 한번 생각해보면, 아, 이것은 기함수 성질이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적분 해가지고 0을 만든다는 건 f'이 기함수라는 것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구하라는 형태를 봤더니 여기에 지금 f'이 있는데 0부터 1까지만 있습니다. 아,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엮을지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앞쪽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도 좀 써주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의 제곱 플러스 2x에다가 dx, 나 이거 또 쪼갤 거예요. 얘 따로 쓰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 이렇게. 그러면 얘랑 얘는 여기 구간이 0이 겹치니까 한마디로 얘랑 얘를 더하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 형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서 이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 따라서 이 값이 0인 걸 알고 0부터 1까지는 적분한 거의 개수의 합이기 때문에 바로 3분의 1 더하기 1, 3분의 4,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마지막 이 네 번째 네모박스는 여러분들이 채우세요. 피드백 하시고 몰랐던 거 정리하시고 노트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10번 문제를 볼게요. 자, 어텐션 전략 첫 번째, 구하는 것에 밑줄을 치자. 함수 fx 그래프의 위의점 중 y좌표가 자연수인 점의 개수를 구하래. 자,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가 알아야 y좌표가 자연수인 점을 관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개형을 찾을 생각을 하시고, 자, 주어진 것에 넘버링을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체크. 그러면 이 조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다. 근데 이 구간,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2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이걸 잘 봐주시고, 자, 두 번째 조건, 이 구간일 때 fx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1일 때 2일 때 fx가 달라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2번 조건을 좀 풀어서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f의 x라는 것은 두 개의 구간으로 쪼개질 거고, x의 값이 여기 0부터 시작해가지고 1까지 들어가게 되겠죠. n이 1일 때에. 그러면 fx는 3 sin 파이 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고, 여기 n자리에다 2 넣어주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핵심이 2가 포함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는 9 sin 파이 x 그리고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간에 따라서 fx의 개형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겠죠. fx의 개형을 그릴 수 있으면 바로 우리의 y좌표가 자연수인 점의 개수를 체크할 수 있겠다. 자, 전략을 생각을 했고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럼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이렇게 이제 있으니까 요 개형을 그릴 때에는 주기를 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파이를 x의 개수인 파이로 나눠주면 얘 주기가, 사인의 주기가 2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0부터 1까지니까 반주기만 그려라 이거죠.
그러면 여기가 4 이렇게 되고 여기 7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고, 얘는 요 모양이 올 건데 여기 4로 시작을 해가지고 원래는 마이너스 9인데 이 4만큼 올라오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줍니다. 여기는 구멍 뚫고 여기에다가 색칠해주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 4인 순간에는 두 점에서 만나죠. 그리고 3일 때도 2개, 2일 때도 1일 때도 다 2개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5일 때도 6일 때도. 하지만 7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원래 1부터 7까지 다 두 점에서 만나면 14개인데 7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나니까 한 개를 빼줘야지. 따라서 13개,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못 알아들었던 표현 이런 것들 정리하면서 네 번째 거 체크하세요. 네, 이제 11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문제에서 구하는 것의 밑줄을 칩시다. 자, 두 점 PQ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순간 여기 점 P의 가속도를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주어진 정보들의 넘버링을 해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에 자,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얘가 첫 번째 정보가 되는 거고 얘가 두 번째 정보가 되는 거죠. 얘는 P에 대한 정보인 거고 얘는 Q에 대한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전략을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P에. 얘를 두 번 미분해가지고 어떤 값을 대입을 하면 그 순간에서 가속도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1번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빨리 미분해서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을 먼저 표현을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미분. 우리가 총 두 번 미분해야지 가속도가 되는 거니까 한 번 미분 속도, 또 한 번 미분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있는 것 자체가 6t-10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t만 구하면 끝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하고 그게 언제냐? 거리가 최소가 되래요. 그러면 위치의 차이가 최소가 되면 되는 거니까 절대값 취하고 여기에서 이걸 뺍니다. 즉 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5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2t 플러스 10까지 요런 식으로 세팅이 된다. 이게 가장 작아져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절대값을 취하라고 했는데 가장 작아지려면 뭔가 꺾여 올라오는 포인트에서 가장 작아지거나 또는 이게 지금 범위가 있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음수 쪽에서 꺾이면 어떻게? 걔는 어차피 우리가 취급을 안 할 건데. 그래서 이 양수인 포인트에서 어떤 식으로 생긴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형을 그려줄 겁니다. 그래서 얘를 ft라고 내가 얘기를 해주면 f't를 자연스럽게 구할 수밖에 없고 3t의 제곱 마이너스 15t 플러스 12까지 이렇게 되고 3으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3에다가 t-1 t-4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3차 함수 개형이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여기가 1일 때고 여기가 4일 때인 거니까 각각의 그 값을 좀 구할 필요가 있네요. 그리고 어차피 y축은 여기 있으니까 나는 이쪽만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0, 이게 지금 10을 지내고 여기가 10이네. 그러니까 1 넣었을 때 무조건 지금 양수인 거고 이 4가 지금 핵심이다. 얘가 과연 여기 t축이 이런 식으로 있어서 꺾여 올라올 것인가? 아니면 t축이 아래쪽에 있어서 그냥 이거 자체가 최소가 될 건가? 그게 지금 궁금하다는 포인트인 거죠. 그럼 우리는 4를 넣어보면 됩니다. 이제 넣어주시면 64 빼기 16인 거니까 약분하면 8 마이너스 120 플러스 48 플러스 10까지 얘는 이거는 112 얘까지 122 얘랑 계산하면 2가 됩니다. 여기가 4,2에서 여기가 그래서 t축이 되는 거다. 즉 우리는 이게 최소가 되는 이 포인트가 바로 t가 4일 때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24에서 10 빼면 14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피드백 단계 여러분들 진행하시고 12번 문제를 볼게요. 자, 구하는 것에 밑줄 칩시다. 첫 번째 체크. 얘를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A에 대한 정보를 안 다음에 1부터 10까지 쫙 더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어진 정보에 넘버링을 합시다. 자, 첫째 항 1인 등차 수열이 있대요. 얘는 초항을 지금 우리한테 줬네요. 그럼 나는 어떤 다른 항에 대한 정보를 하나 알면 공차를 구할 수 있고 얘를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전략을 잡고 들어갑시다. 그 다음에 수열 bn이 모든 진수 n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대요. 자, 여기서 2번이라고 넘버링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거 얘일 때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다가 3번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자, 이제 전략을 같이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게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핵심은 공차 구하기 또는 뭐 다른 항에 대한 정보 구하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정보 가지고서 식 하나를 딱 표현을 해서 A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내가 이 bn 플러스 1 다음 항에 가고 싶어. 그러면 n의 값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가 있고요. 3의 배수인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3의 배수가 아니면 그냥 전 항에다가 1을 더한대요. 심플하네. 그리고 3의 배수면 좀 특별하지. 그래서 bn에다가 an을 갖다가 더해주는 행동을 한대요. 이런 걸 한대. 그리고 나서 이거를 만족할 때 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는 이 3, 9가 주어져 있으니까 굳이 여기다가 1부터 넣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이용할 거니까.
자, 따라서 3 한번 넣어주시면 좀 특별한 경우지. 3 넣어주면 B4의 값은 A의 3에다가 B3. 근데 나 이거부터 쓸게. B3에다가 A의 3을 더하면 되는 거야. 전항에다가 A를 갖다가 더해줘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6개 간격밖에 안 되죠. 기본적으로 수열은 나열해주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작은 개수에서는. 자, 그 다음에 4 넣어줄게요. 그럼 B5 이렇게 될 거고 B4에다가 1을 더해라. 그리고 B6은 B5에다가 1을 더해라. 그러니까 3의 배수가 아니면 그냥 1을 더해라. 편하죠. 그리고 나서 6 넣어. 그럼 B7이 되겠지. 그럼 B6에다가 A의 6을 더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힘을 내. B9까지 갈 거니까 B8, B9 이렇게 이제 쓰시고 얘는 B7에다가 1 더한 거, B8에다가 1 더한 거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된다. 그럼 우리 빨리 정보 하나 더 얻어내야지 답내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집중하시면서 양변 다 더해. 그럼 이제 얘 죽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B9는 B3 더하기 A3 더하기 A의 6에다가 1111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형태 만들어졌죠. 얘 이쪽으로 넘어가. 27 너 넘어와. 23 이렇게. 아, 너네들 더한 게 23이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자, 그리고 나면 우리는 1부터 10까지 요거를 갖다가 계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나는 지금 이 장면에서 대칭성 활용합시다. A의 2랑 A의 7 더한 거, 그리고 A의 1이랑 A의 8 더한 거, 이것들 모두 다 23 이러고 있겠죠. 그러면 나는 A의 1이 1인 걸 알아. 그럼 얘는 몇이에요? 얘는 22야. 자, 7층 올라갔더니 21이 커져? 공차가 3이라는 것을 바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하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얘는 공차를 알고 있으니까 공식을 써도 되고 또는 2분의 항의개수 10개에다가 초항 더하기 10번째 항 오면 되잖아요. 근데 나 8번째 항 알잖아. 공차 3인 거 알잖아. 2개만 더하면 돼. 25, 28 이렇게 여기에다 이걸 써주면 자, 얘는 29고 이거 치시면 5가 되는 거라서 5, 9, 45, 14, 1, 4, 5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다. 네, 이제 13번 문제를 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구하고 있는 거에다가 밑줄 칩시다. G-4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넣어야지. 그럼 마이너스 넣어주시면 F의 마이너스 4 플러스 A 그리고 플러스 B 이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fx를 정확하게 알고 있네. 그러니까 A랑 B의 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주어진 것에 넘버링을 합시다. 일단 fx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이 함수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고 gx도 문제에서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얘가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3번. 자, 그 다음에 실수 t에 대하여 이 gx의 그래프와 y는 t 이걸 그려서 만나는 점의 개수를 ht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게 네 번째. 그리고 얘를 만족하는 서로 다른 모든 실수 k의 값이 이거일 때 라고 했으니까 얘가 다섯 번째 조건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나면 일단 얘는 고정되어 있죠. 내가 fx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얘는 평행 이동을 한 거네. x축의 방향 마이너스 a, y축의 방향 b만큼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변동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주어진 정보들 체크하시고 이제 전략에 대해 생각을 해볼 거예요. 우리 일단 이게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0인 순간에서 극한값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0 넣고 뭐 같다 이렇게 할 건데 너무 복잡해져요. 일단은 이거를 그래프로 우리가 해석을 할 거고 그 그래프로 해석하는 근거는 여기에서 얻을 수가 있겠죠. gx의 그래프와 그리고 얘는 내가 고정됐으니까 알아. 그래서 이거를 그려가지고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는 거다. 그리고 나서 이 5번 조건을 어떻게 이용할까? 얘는 이제 무슨 말일까? gx의 그래프가 있어요. 있는데 y는 t를 움직이면서 만나는 점의 개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t가 어떤 k의 값, 그 t 그 값 어떤 순간보다 위쪽으로 올라갈 때나 밑에 쪽으로 내려올 때 만나는 점의 개수의 차이, 그 개수의 차이가 두 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연출하는 포인트가 1, 4, 5일 때다 이렇게. 그럼 어쨌든 이제 차근차근 얘부터 시작을 해주도록 합시다. 고정된 것부터. 그럼 이제 얘는요 x-2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니까 x가 0 이상인 쪽에서는 2,1이 꼭지점이면서 여기가 2, 여기는 1, 0 넣었을 때 이제 5가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개형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여기다 이렇게 빼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쪽을 우리가 관찰할 건데 얘가 1, 4, 5인 순간에서 개수의 차이가 2가 나야 된대요. 그럼 가이드 라인을 좀 잡아놓고 얘기 더 합시다. 여기는 y는 5, 여기는 y는 4, 여기는 y는 1 이런 식으로 지금 있어요. 그럼 애초에
이 변동인 애는 이차함수 요 모양 있죠. 얘를 갖다가 평행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왔을 때 이 개수의 차이가 2가 될까? 그걸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연속이라고 우리한테 했으니까 여기는 반드시 지나게끔 그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슈가 생기게 접하는 순간을 관찰을 한번 해볼게요. 이때가 5, 이때는 4, 이때는 1 이렇게. 그러면 이 순간보다 올라가면 2점, 내려오면 빵점. 오케이, 차이가 2. 그 다음에 요것보다 올라가면 4점, 내려오면 2점, 차이가 2. 요것보다 올라가면 2점, 내려오면 4점, 차이가 2.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연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우리는 이 빨간색 이차함수의 특징들을 잡아서 A와 B의 이 값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여기에 꼭지점의 좌표는 2,1이거든요. 그게 여기 꼭지점의 좌표를 오려면 얼만큼 이동을 해야 됩니까? 일단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렇게 이제 빼고,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올라가야죠. 이렇게. 즉 B의 값이 3이라는 것, 이것을 내가 얻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 빨간색 이 함수 자체를 알죠. 그냥 x-2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4. 이게 이제 0,5 지나야 되잖아요. 얘를 활용합시다. 그럼 여기다 0 넣어보세요. 그럼 이 값이 이제 5가 나와야 되니까 이 값은 1이야. 따라서 a의 값은 3 또는 1. 근데 여기 꼭지점의 x좌표가 음수니까 a가 3이어야겠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말 자체가 f의 마이너스 1 플러스 3인 거니까 마이너스 1 넣으세요. 그럼 1 플러스 4 플러스 5, 10. 10에다가 3 더하시면 13.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14번 문제를 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구하는 것에 밑줄을 칩시다. 이 삼각형 BQC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죠. BQC 여기 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넓이에 구하는 게 우리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주어진 조건에서 이 넘버링을 좀 해줄 건데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 2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될 거고, 자, 여기에서 접선을 그으래요. 그러면 L, M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림 설명이 쭉 나와 있지. 여기 BC라고 하자. 그리고 점 B를 지나고 여기서 수직인 직선이라고 했죠. 이게 만난 점을 P, 이 중에서 Q, 얘의 길이가 12. 얘가 두 번째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인의 비율, 이게 세 번째 비율이 되겠죠.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제 전략을 생각을 좀 해줄 건데, 전략 생각하기 전에 이런 정보들을 그림에 좀 표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지 R이 지금 3루트 2인 거고 이게 시각화를 하는 겁니다. 여기 길이는 12. 그리고 이 사인 값의 비율이요, 얘가 BPQ잖아요. BPQ 여기, 그러니까 내가 여기의 각도를 세타라고 할게요. 그리고 QPC 여기로 뭐 알파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3대 1이면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바로 3대 1이라는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사인 법칙 변형을 좀 해주시면 얘는 이 라지 R분의 BQ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고, 또 이 옆에 있는 애는 이 R분의 QC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QC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됩니다. 자, 그럼 얘가 다 3대 1이라는 거니까 얘네들의 길이비가 바로 3대 1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여기가 3K, 여기는 K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줄 수가 있겠다. 그리고 여기서 이 접하는 이 접점에서 수직으로 쏘아 올라온 거니까 여기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얘가 지름이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얻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 딱 보이죠? 요 현에 대하여 원주각 요 성질에 따라서 여기의 각도가 세타다. 여기까지도 세팅할 수 있고, 여기도 직각인 이러한 지금 상황이고, 얘의 길이 있죠. 이 자체가 지름이니까 6루트이고, 그럼 우리는 이 세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로 와서 예각 삼각형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가 세타예요. 그럼 얘가 지금 루트 2일 때 여기다가 루트 2배를 해야지 얘가 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가 1일 때 루트 2 대 여기는 루트 3 이런 식으로 이 세타에 대한 정보를 하나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여기다가 직각 이렇게 찍어주면 이 사인 세타 또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난 K의 값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야. K 값을 알고 이 세타도 알면 뭔가 이 넓이를 구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겠죠. 자, 그리고 나면 얘분의 얘가 사인 세타가 돼야 돼요. 즉 6루트 2분의 3K라는 것, 얘는 루트 3분의 루트 2 요렇게, 그럼 루트 1을 여기도 곱해 2가 되겠죠. 그리고 6을 이렇게 나누면 여기는 2가 만들어지고 2도 곱해 4 이렇게. 따라서 K의 값은 루트 3분의 4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럼 뭔가 우리는 얘네들의 값을 일단 냅둬. 그 다음에 이 길이를 얘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 길이만 알게 되면 나는 엄청 편하게 될 건데, 왜냐면 이거를 K로만 표현하면 2분의 1 AB 사인 K인가 하면 게임 끝나니까 목표 설정을 했어요. 그럼 얘를 내가 X라고 놓고 여기서 코사인 법칙 들어갑니다. 자,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 9K 제곱
이 값은 x의 제곱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2kx 코사인을 루트 3분의 1인 거니까 3분의 루트 3 이렇게. 즉 x의 제곱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 루트 3 그리고 kx에다가 마이너스 8k의 제곱 이렇게. 그러면 3 곱해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3kx 마이너스 24k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루트 3x 루트 3x 그리고 6k 4k 이렇게. 여기도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자, 여기에서 길이니까 이게 0 돼야겠죠. x는 루트 3분의 6k가 될 거다. 그리고 나면 얘는 루트 3 곱하면 2 루트 3에다가 k 요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게임이 끝났습니다. 얘가 2 루트 3k니까 넓이 s를 구해줄 때는 2분의 1 곱하기 얘 곱해요. 그러면 2 루트 3k의 제곱 그리고 사인 끼인값까지 루트 3분의 루트 2까지. 그럼 이제 얘 이렇게 주는 거고 얘도 죽는 거니까 k의 제곱은 뭐다? 3분의 16 즉 3분의 16 루트 2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15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구하는 것부터 살펴봅시다. 얘를 구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g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차례대로 범위에 맞게 넣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주시면 절대값 f의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을 한번 넣어주시면 f의 3 이 값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27까지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죠. 그럼 나는 결국에는 f의 값을 구하고 있는 거고 이 f를 정확하게 결정해야 되면서 a랑 b의 값을 구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진 정보들에다가 번호를 매겨봅시다. 자, fx의 값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gx의 값은 이 fx 가지고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가조건이 나와 있고 나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들을 버무려서 어떤 식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지 고민을 할 건데 가조건에 보면 함수 gx가 x는 b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랬어요. 여기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런 게 굉장히 잘 쓰이죠. 그리고 이 방정식 gx는 0은 음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음의 실근을 반드시 가져줘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 자, 세 번째 전략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가조건 얘를 좀 해석을 하면 이게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 미분 가능하지 않을까요? x가 0보다 큰 쪽에서는 무조건 미분 가능합니다. 이 값 자체가 다항함수잖아요. 2차 함수 얘 제곱하면 4차. 그러니까 4차 함수야. 얘는 무조건 미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분이 불가능한 요 포인트 있죠. b. 이 b의 값은 양수인 포인트는 절대 아니야. 그래서 함수가 바뀌는 지점인 x가 0인 포인트 이게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b의 값인 거예요. b가 0이 될 수도 있고 b가 음수 어딘가 여기 지금 절대값도 있으니까 뭐 꺾여 올라오는 포인트 이런 감성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나누어 줄 수가 있겠다. 자, 케이스 나눈 것을 여기다가 전략적으로 좀 쓸게요. 케이스 1번 b의 값이 0인 경우 여기다가 케이스 2번 b의 값이 음수인 경우 이렇게. 그러면 b의 값이 이제 0이면 얘가 이제 끝난 거고 얘를 갖다가 한번 써봅시다. 절대값 x의 제곱 플러스 a의 x에서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는 x로 묶으면 x 플러스 a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죠. 그럼 여러분 x의 값 여기 나와 있을 때 a의 값의 부호 알아요? 부호 모르죠. 그러니까 얘 개형을 내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경우를 또 나누어 줘야 된다. 자, 첫 번째 경우 a가 양수일 때, 두 번째 a가 0일 때, 세 번째 a가 음수일 때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a가 만약에 양수라면 이 개형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원래 근 자체가 마이너스 a랑 0인 상황인 거니까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서 이렇게 꺾여 올라오는 이런 모양이겠죠. 따라서 여기서 지금 첨점 미분 불가능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마이너스 a에서 미분이 불가능할 거다.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b에서만이라고 했는데 모순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얘는 x야. 모순이 발생했고 a의 값이 0이면요. 이게 0이면요. 이 값 자체 있잖아요. 이 값 자체가 얘 a가 0, 얘도 0. 그럼 x의 제곱의 절대값에서 이걸 빼면은 무조건 그 값은 0이죠. 그러면 우리가 0인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고 했는데 지금 미분이 가능한 상황이 펼쳐지는데 a랑 b가 둘 다 0이면 x의 제곱 여기 들어오면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거든요. 그럼 0의 우극한 우미분계수도 0이야. 그러니까 0에서 미분이 가능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애초에 가조건에서 자체에서 벌써 모순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3번 a의 값이 음수라면 얘의 개형이 어떻게 생겼죠? 0은 여기 있고 마이너스 a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다가 우리는 0보다 작거나 같은 쪽만 그리니까 여기까지만 그리면 끝이에요.
그럼 이게 음수 쪽에서 실근 안 나오죠? 나 조건 모순이죠? 그래서 얘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 케이스 2번 B가 음수인 포인트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방금 우리 여기까지 고생했잖아요.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요게 지금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x가 0인 포인트에서는 미분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케이스 2번에서는 여기서 미분이 가능이야. 요렇게. 자, 그럼 우리가 미분이 가능하게 해석을 해주려면 일단 연속이어야 되니까 0 넣고 0을 넣을 건데 얘는 0 넣으면 일단 b잖아요. 그럼 절대값 b는 뭐야?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나와야지. 그 다음에 얘랑 같아야 된다. 여기다가 b는 것, 0 넣은 거. 그러니까 그럼 b의 제곱 끝. 이렇게. 그럼 이제 b는 음수니까 약분이 되면서 b의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fx 중에서 이 정보 하나를 찾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장면에서 미분 가능성 좀 써가지고 나머지 거 a의 값도 결정 지어줄 수가 있겠다. 자, 그럼 얘를 보시면 우리가 0 근처에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러니까 무조건 음수거든요. 이 절대값이 0에 좌극한 쪽에서 음수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무조건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얘랑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이거거든요. 그럼 얘를 미분해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a 이렇게. 그래서 0 넣으면은 마이너스 a가 나옵니다. 이게 초미분계수예요. 그리고 얘를 이제 미분을 할 때는 여러분 이거 합성함수 미분이긴 한데 얘를 갖다가 여기 넣어서 제곱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실제로 미분해서 0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1차 항의 개수를 의미해요. 얘의 1차 항의 개수를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의미적으로 바로 그냥 풀어도 되고 또는 진짜 합성함수 미분을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이거를 전개해가지고 제곱을 해도 되고. 어쨌든 여기다 0 한번 이렇게 넣어주시면 자 F0이 뭐예요? 마이너스 1이야. 얘는 뭐예요? A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A예요. 얘네 둘이 같아야 되는 거라서 A의 값이 0이다.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그래서 A가 0 이렇게. 그럼 fx 결정했습니다. 끝났어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얘가 또 마지막에 계산이 복잡하네.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주면 4분의 1인 거니까 얘는 4분의 3이다. 얘랑 만나면서 4분의 2, 한마디로 2분의 1. 자, 3 넣어보세요. 9 빼기 1은 8, 8, 8에 64, 더하기 27. 얘는 91, 91은 2분의 182. 얘랑 더하면 2분의 183.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16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 x의 값을 구하래. 일단 진수 조건 좀 따져야죠. 한마디로 x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됩니다. 얘보다 크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1로 올라온 다음에 로그를 뗍시다.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는 말은 x 플러스 7인 거고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0인 거니까 xx32 뿔마. 따라서 x의 값이 얘보다 커야 돼서 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17번 문제를 볼게요. 자, 함수 fx에 대하여 f'x가 주어져 있고 f의 0이 2일 때 f1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결국 fx를 구해서 1 넣으라는 말이죠. 얘를 부정적분 해줍시다. 즉 f의 x라는 건 2x의 세제곱 플러스 x 얘 적분상수 바로 그냥 2를 준 거고 f에다가 1을 넣어주시면 2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되면서 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18번 문제를 볼게요. 자, 두 수열 a, bn에 대하여 얘네 이다. a의 원의 값이 3일 때 이 값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나는 ak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bk는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해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19까지 3배에다가 a의 k 플러스 1 그럼 bk끼리 죽어요. 그럼 남는 것은 얘랑 더하면 480 요렇게. 그래서 3으로 이렇게 약분하면 얘는 160. 따라서 얘는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는 a의 2부터 시작해가지고 a의 20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a의 1이 3인 걸 알았어?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1부터 20까지 구하래? 그럼 여기다가 a의 1만 더해주면 답이겠죠. 따라서 163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19번 문제를 볼게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를 만족한다 라고 했습니다. 얘는 우함수의 성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짝수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함수 fx가 x가 2인 포인트에서 극속값 마이너스 6을 가질 때 극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fx를 세팅을 좀 할게요. 얘는 x의 4제곱 ax의 제곱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생긴 거고 2에서 극속값을 가죠. 그러니까 f의 2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고 f'2의 값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일단 미분하면 f'x라는 건
넣어주시면 4x의 세제곱 플러스 2a의 x인 거니까 2 넣어주시면 4, 8에 32 이렇게 이제 되고 얘는 플러스 4a의 값이 0이야. 자,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8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 a가 이제 마이너스 8이면 여기 마이너스 16인 거니까 4x로 묶어.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럼 얘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관찰해야 되니까 0, 2,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게 f'이에요. 그럼 부호 변화를 쓰면은 양 이렇게 되면서 0일 때 극대인 포인트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 여기다 0 넣어주시면 b를 구하라는 게 우리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걸 가지고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다. 자,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8인 거니까 자, 2 넣어서 마이너스 6 나온다고 할게요. 2 넣으세요. 16, 2 넣으세요. 4니까 빼기 32 플러스 b 이게 마이너스 6이다. 얘는 마이너스 16이니까 넘어오면은 10, b의 값은 10. 그래서 극대값은 10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0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구하는 것에 밑줄을 칩시다. 우리한테 G6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럼 G6은 뭔데? G6은 여기다가 6을 넣은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지금 6을 넣으면 절대값 이러고 있네. 범위 이따 나눌 거고 좀 기다리고. 그럼 약분 되겠죠. 6 들어가면 이거 둘 다 양수니까. 그러니까 약분되면 1입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6 들어가면 6 들어가면 얘네끼리 죽네 지수끼리. 그럼 6 넣으면 한마디로 나한테 구하라는 게 뭐야? 이 f의 6을 구하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2배에다가 f에다가 6 넣은 거 여기에다가 6을 넣어야지. 그럼 이제 6을 한번 넣어주면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6 플러스 a 플러스 b 이러고 있는 거고 얘는 뭐예요? 이 분배할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5 플러스 a 플러스 2b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한테 얘 있죠? a랑 b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요거 가이드라인 딱 잡아주시고 자, 두 번째 확인할게요. 주어진 정보의 넘버링을 합시다.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이 함수가 있대요. 얘의 정보 1번 이렇게 체크를 할게요. 그리고 나서 X가 4가 아닌 이런 말이 뭔 말이야? 분모가 0이 되지 말아라 이런 거지. GX가 이거라는 거 두 번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박스 조건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얘는 그러면 함수 gx 그래프와 얘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0 또는 2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gx랑 t를 그을 건데 얘는 지금 다 돼야 돼. 모든 실수야. 그러니까 gx의 그래프를 잡아주는 게 좀 핵심이 된다라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전략을 생각해야겠지. 내가 이런 값을 구하기 위해서 문자 두 개니까 뭐 식을 두 개를 얻어내야 되고 이런 걸 이제 관찰을 할 때에 절대값이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 가지고서 경우를 나누면 gx가 두 가지 케이스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얘를 좀 일단 잘 보이게끔 세팅하자. 그러면 gx라는 거가 두 가지로 표현이 되고 첫 번째 x의 값이 4보다 클 때가 있을 거고 4보다 작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4보다 크면 이거 약분되면서 그냥 1이니까 이걸 계산해 주시면 2fx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게 2f6이었잖아. 그리고 나서 얘가 4보다 작으면 이건 마이너스 1입니다. 즉 얘랑 얘는 죽어요. 그러면서 2의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겠다. 자, 그럼 항상 우리가 4점짜리 문제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느낌이죠. 얘가 고정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이 모양을 우리가 완벽하게 알잖아. fx는 몰라요. 대충 몰라요 지금 현재. 얘는 변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함수죠. 특징이 있겠지. 어떤 특징이냐? 점근선이 y는 b가 되는 거고 얘의 개형은 뭐냐면 원래 2의 x제곱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2의 x제곱이. 그러고 나서 얘는 원점 대칭을 한 모양이겠지. y축 대칭하고 x축 대칭하면 이런 모양. 요렇게 생긴 건데 점근선이 b다. 이렇게 잡아주고 가는 거예요. 개형 자체를. 그럼 나는 gx의 그래프에 개형을 그릴 수가 있고 y는 t랑 만난 점이 0 또는 2가 되게끔 세팅을 하면서 유의미한 식을 뽑아내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접근 방법입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그럼 gx 얘 고정되어 있는 이 포인트부터 개형을 그리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줍시다. 요렇게 일단 세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4인 포인트 이 기준을 잡아줄게요. 항상 x가 4인 요 순간에서 나뉘고 있고 그 다음에 얘를 그릴 건데 이 작은 쪽에서 그릴 겁니다. 그럼 4를 넣어주시면 2의 5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4,2의 5제곱 32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거니까 0 한번 넣으면은 0,2를 지납니다. 즉 이런 식으로 여기 구멍 뚫고 요 모양이 딱 고정이 되어 있다. 그럼 도대체 얘는 어떻게 생겨야 되냐? y는 점근선 b가 돼야 되고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점근선이 도대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지? 점근선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점근선이 만약에 이 위쪽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게 만약에 점근선이에요. 이게 y는 2b 이렇게 생긴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2fx니까 얘 fx 점근선이 b니까 얘의 점근선이 2b겠지. 그래서 이거 잘 보세요. 2fx야. 그래서 여기에 점근선이 있었다면 y는 t를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0 또는 2라고 했는데 여기 한 점에서 만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이 점근선이 기가 막히게 요 특수한 포인트 딱 이러면 안 되겠니? 여기가 점근선이면서 너가 여기를 좀 침범 안 하면 안 되겠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 B야 이렇게. 그러면 Y는 T를 만대로 막 그어봤을 때 만나는 점이 여긴 다 두 점이죠. 근데 기가 막히게 여기를 지나는 32를 지나는 이 장면부터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연출한 거다. 근데 여기서 B를 찾은 거예요. 이게 32인 거니까 B의 값은 16. 이 2B 얘가 지금 32인 거죠. 한 번에 이렇게 찾은 겁니다. 그럼 나는 어쨌든 이걸 덩어리로 구하든 뭐 A의 값을 구하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이 장면에서는 이제 여기는 다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알았어. 알았는데 여기는 한 점에서 만나잖아. 그러면 여기 나뉘는 이 장면에서 얘가 A만큼 뭐 적절히 평행이동 해가지고 이 모양이 아니라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맞추라 이거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4보다 이 큰 쪽만 그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돼야 될까요? 기가 막히게 이렇게 내주면 되겠지. 여기 4,0 여기로 원래 지나는데 지나지 않게끔. 왜냐면 4보다 큰 쪽만 그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Y는 T를 만들어 그봤을 때 안 맞나? 0일 때도 안 맞나? 이때부터 두 점에서 만나게끔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4,0을 지나는 게 핵심이구나 너가. fx가 원래. 그럼 f4 넣으면 0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가 4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a 플러스 16 b가 16이니까 그 값이 0이 돼야 돼. 근데 지금 이거 그러면 a를 진짜 구할 거야? 뭘 그냥 구해? 그냥 구할 필요가 없어. 이 덩어리 자체를 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양변에 2로 나누세요.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을 곱하세요. 그럼 이제 이게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8이 될 거 아니야. 이 값 자체가 뭐예요? 마이너스 8이지. 그러니까 너가 마이너스 8인 거니까 얘랑 더하면 2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1번 문제를 볼게요. 자, 첫 번째 구하는 것에 밑줄을 들어갑시다. g-k의 값을 구하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럼 g가 뭔데? g가 뭐냐면 얘의 접선의 방정식을 gx라고 이야기를 하래요. 아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구나라는 걸 알아요. 직선에다가 이 k가 지금 양수니까 k가 어떤 마이너스 k니까 음수값을 넣은 그 직선의 값을 구하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g를 좀 알아야겠네. 이렇게 체크하시고, 자, 두 번째 주어진 정보들에다가 넘버링을 합시다. 자, 함수 fx가 주어져 있죠. 여기에다가 1번 쓸게요. 이 그래프 위에 있는 1사분면 위에 있는 점 a래요. 그럼 얘는 둘 다 양수값을 갖겠지.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gx라고 해라. 여기다 2번 체크. 자, gx의 x절편을 b라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정보 3번. 그리고 x축에 내는 수열발을 h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넓이를 s라고 할 때라고 했죠. 여기까지 이제 묶어가지고 얘 수설발이 있을 때 AOH의 넓이를 S. 이게 네 번째 조건이에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가조건에 보시면 이 정적분값 얘가 S라고 했고, 자 6번 나조건에서 이 fx에서 직선 뺀 다음에 적분한 게 3분의 32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여기도 S고 여기도 지금 S다라는 거, 이것도 잘 봐주시고. 자 그럼 우리는 일단 이 G를 갖다가 알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 G가 접선의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얘를 좀 우리가 그려가지고 눈으로 좀 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시각화를 할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이제 전략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이 상황에서 얘는 무슨 말이죠? 2분의 k는 이거 대칭축이에요. 얘는 근 자체가 0하고 k니까 2분의 k는 그 가운데 값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얘 세팅해가지고 접선 표현하고 얘네들 다 점 표현할 수 있네. 절편 표현할 수 있고 수선 표현할 수 있고 넓이들 표현할 수 있고. 자 하나씩 차근차근 가보도록 합시다. 그럼 일단은 fx의 개형을 그려줄게요. 여기다가 y축, 여기에다가 x축 이렇게 세팅하시고 fx를 이렇게 그리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여기가 0, 여기는 k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가운데가 2분의 k인데 걔보다 큰 쪽이래. 1사분면 각이라고 1사분면 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a가 한 이쯤에 대략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접선을 그어. 이런 식으로 그어봤을 때 얘가 y는 gx가 된다. 자 시각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는 b가 될 거고요. 여기다 수선 내려. 요게 바로 h가 될 거고요. AOH의 넓이라는 것. 이 AOH는 여기 이 부분의 면적이 S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GX를 A부터 B까지 적분한 거 여기도 S다 이러고 있는 거지. 그리고 나면 이 점을 좀 자세히 쓸까? A를 여기다 넣어. 그럼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KA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죠. 아, 이 면적이 지금 똑같아? 높이를 공유하네? 그러면 밑변도 길이 같구나. 따라서 이게 A면 여기도 A니까 이 B의 좌표가 한마디로 이 B 값이 이 A랑 똑같구나 라는 것도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나조건
얘도 좀 판단을 좀 해볼까요? 얘는 지금 말하는 게 뭐야? 얘는 fx에서 이걸 빼라고 했는데 이 직선이 얘인지는 지금 모르죠. 근데 왠지 얘였으면은 딱 깔끔하게 여기 영역 말하는 거니까 깔끔할 텐데,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요, 얘 기울기 있죠. 이 기울기랑 이 gx, 이 직선의 기울기는 부호만 서로 다릅니다. 부호만. 자, 그래서 요 장면에서 접선 한번 구해볼게요. 얘 미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k니까 a 넣어봐. 그러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k인데 부호 바꿔. 이렇게 그 부호 바꾼 게 이 파란색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럼 a분의 이거니까 원점이랑 기울기니까 a로 이거 나누면 마이너스 a 플러스 k 이렇게 만들어져요. 한마디로 2k가 3a네. 3a 이퀄 2k 요렇게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나는 k 대신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2분의 3a. 그러니까 2분의 3a라고 하면 얘가 뭐다? 2분의 1a의 제곱. 그럼 기가 막히게 얘 기울기가 뭐다? 2분의 1a. 그러니까 2분의 1ax라는 게 이 파란색이었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다. 자, 그럼 fx에서 이걸 뺀 다음에 0부터 a까지의 면적이 3분의 32, 여기가 3분의 32, 이거 바로 2차 함수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죠. 자, 이거 여러분들 유형별 최적화를 해 놓으시면 굉장히 빠르죠. 이거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안 한다는 거. 이거 그럼 계산하고 있겠다는 거야? 그럼 계산해. 계산하세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 fx의 최고차항 계수가 절대값이면 1이죠.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a의 세제곱이라는 것. 이거는 3분의 32가 되겠지. 양배는 6 곱해. 그럼 얘는 2니까 64야. 따라서 a의 값은 4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a의 값을 4라는 걸 알았어. 따라서 이 k의 값은 마이너스 6이라, 여기 k의 값은 6이라는 거까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구하라는 것 자체가 g에다가 마이너스 6을 넣으라는 건데 g가 뭐냐면 얘잖아요. 그리고 나서 a의 값이 나는 4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4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8이고 지금 이래. 여기가 8. 여기가 4일 때, 여기가 0일 때, 여기는 마이너스 4일 때, 막 이런 식이 가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6이 필요한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좀 더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여기 현재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8일 때 이거니까 요 가운데, 요 순간에 이 값이 지금 궁금한 거야. 그럼 이거는 그냥 우리가 비율로 풀어버리면 되지. 이 높이가 지금 몇이에요, 여러분? a의 값이 4니까 16. 이게 8이야? 그럼 8. 그럼 얘는 지금 16. 일정하게 등차수로 올라가니까. 그럼 얘는 8 올라가. 24. 얘는 32. 그럼 얘랑 이 가운데 값은 뭐다? 28.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줄 수가 있겠다. 대칭성에다가 뭐 넓이 구하는 공식, 이차함수의 모든 것 대부분 다 들어간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이제 22번 이 문제를 볼게요. 자, 얘도 처음에 구하는 거에 밑줄을 칠 겁니다. 우리 뭘 구하래? 모든 a1의 값의 합 구하시오라고 했죠. 여기서 할 수 있는 생각은 얘가 여러 개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가 있겠지. 개수 실수하지 말자, 이런 생각. 자, 두 번째, 주어진 조건에 넘버링을 할 겁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거, 이거 굉장한 조건이죠. 첫 번째, 다 자연수예요. 자연수 빼고 안 돼. 그리고 a의 6이 되라. 자, 두 번째 케이스, 요거 두 번째 조건 넘버링 하시고, 세 번째, 이 가조건, 얘를 이제 볼 건데요. 얘 등장인물이 왜 이렇게 많아? 세 번째 조건. 그리고 이 네 항 중에서 짝수인항의 개수는 한 개래. 네 번째 조건 이렇게.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전략을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걸 일단 이해부터 하는 걸로 시작을 해야죠. 자, 옛날에 이 등장인물이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얘네가 살았어요. 근데 나는 얘를 만들어야 돼. 왜? 얘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 있죠, 이 막내고 얘가 그 다음이고 얘 첫째잖아. 그러니까 막내, 얘가 홀이냐 짝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네. 그래서 얘가 만약에 홀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을 발생해? 얘에다가 이 다음 항을 더해가지고 얘를 만든다, 이런 룰이 있는 거예요. 자, 룰을 이해하세요. 이게 어떤 룰인지. 자, 이 막내에다가 얘를 더해서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얘가 짝이면, 이게 홀수면 저렇게 되는 거고, 짝수면 그냥 바로 얘 도움 없이 반띵 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얘는 이거로 더하라는 거고 얘는 반띵 해라. 자, 룰을 이해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룰을 숙지한 상태에서 2, 3, 4, 5 중 짝수인 항의 개수가 1이다, 이런 것 좀 이제 활용해야겠지. 얘로 엮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한테 구하라는 게 뭐야? A의 1이야. 문제에서 준 게 뭐야? A의 6이야. 근데 이 가운데 거 2, 3, 4, 5 중에서 이런 특수 조건이 있어. 그러면 좀 세팅을 우리가 시각화를 할 건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A의 1, A의 2, A의 3, 4, 5, 6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러한 지금 장면 속에서 A의 1과 A의 6은 이렇게 지금 사이드 쪽에서 별도예요. 얘는 무조건 6이 되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가운데서 한번 알아서 놀아볼래? 이러고 있는 거고, 얘를 구해볼래? 이러고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략을 들어갑시다. 자, 반띵돼서 오거나 일단 여기에 집중할 거거든요. 이 세 개 집중할 거고, 얘가 6이 되려면 얘 반띵돼서 오거나 또는 얘랑 더해서 왔어야 돼요. 그걸 세팅할 거야.
그러면 여기 얘네들이 더해서 오라는 그러한 이제 말은 얘가 홀수일 때 더해서 오는 거잖아요. 즉 1일 때 얘가 5인 거고, 얘가 3일 때 얘가 3인 거고, 6 이렇게 다 쓰여요. 5일 때 얘가 1이고 이렇게 되는 거고, 끝이야. 모든 항이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또는 그냥 바로 반띵돼서 왔을 수가 있으니까 12였으면, 짝수였으면 반띵돼서 온 거야. 그리고 얘는 내가 몰라요. 이걸 모르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첫 번째 거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요 세 개에 집중하세요. 자, 얘랑 더해서 이게 된다는 말은 얘 지금 홀수죠. 얘도 홀수죠. 그러니까 얘가 홀수야.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근데 여기에 얘랑 뭘 더해서 이게 올 수 있습니까? 홀 더해서 홀이 될 수 있나요? 홀수일 때나 이 위에 거 룰 이해 잘하라 그랬죠? 홀수일 때나 얘 더해가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얘가 홀이어야 얘를 더해서 이게 된다고. 그 홀이랑 돼서 어떻게 홀수가 돼? 홀 더면 짝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애초에 이런 위에 룰은 없는 거고 무조건 짝수였다는 거예요. 무조건 얘가 반띵된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10이었겠지. 얘도 원래는 6이었겠지. 원래는 2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집중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얘랑 더할 수는 없어요. 이게 그럼 음수잖아. 마이너스 9 막 이런 식으로. 이 첫 번째. 모든 항이 자연수란 말이 위배가 되는 거예요. 즉 반띵이 돼서 왔다는 건데 그럼 2였다는 거야? 2를 반띵해서 왔다는 거야? 그럼 나조건이 위배가 되죠. 항의 개수가 짝수인 게 한 개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10 있잖아요. 왜 또 짝수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얘도 마이너스 3이랑 더할 수는 없잖아. 모든 항이 자연수니까. 이미 짝수 나왔는데 또 짝수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도 말이 나조건이 위배되니까 또 말이 안 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는 얘랑 더해서 이게 된다라는 말은 3이었겠지. 원래 이게 10이면 안 돼요. 짝수면 이거 두 개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여기가 3이면 이거 두 개 더해서 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면, 자, 뭐랑 더해서 이게 돼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음수잖아. 모든 항이 지금 자연수인데, 즉 반띵돼서 이게 됐을 거라는 걸 믿고 얘가 4였구나 이렇게 세팅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요 케이스를 보면, 자, 얘는요 여기가 지금 현재 12가 됩니다. 그러면 12가 되는 것 중에 벌써 짝수가 하나 나왔네? 이 4개의 특징은 짝수인 항의 개수가 한 개여야 되거든요. 그럼 짝수가 한 개 나왔네? 그럼 얘네들은 무조건 홀 더해서 이게 되겠다. 얘마저도 홀수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아, 그러면 얘가 홀이려면 어떤 홀수들이 있을까요? 해봐. 1, 11 그리고 3, 9 그 다음에 이거 하나씩 쓸게요. 5, 7, 9, 11까지 쓰고 여기는 7, 5, 3, 1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쌤 얘는요? 사실 얘는 안 궁금해. 내가 구하는 게 뭔데? A의 1이잖아요. 그럼 이번에 여기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얘랑 돼서 이게 되려면 얘가 홀이어야 되는데 말이 됩니까, 여러분? 봐봐요. 일단 얘가 홀이고 얘도 홀이죠. 이거 다 홀이야. 홀들이야. 여기도 홀라인. 여기도 홀라인. 그리고 얘도 홀이면 홀이랑 더하면 무조건 짝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애초에 없는 거야. 이 위에 룰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띵돼서 왔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22, 얘는 반띵돼서 왔어야 되니까 18, 얘는 14, 얘는 16, 2까지 이렇게 세팅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8, 18, 그럼 얘는 주 36인 거니까 여기까지 50, 여기까지 이제 50이면 72, 여기까지 하면은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23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4파 23 얘는 그냥 4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64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제 24번 문제를 볼게요. 두 사건 A, B는 서로 배반 사건이고 얘일 때 P, B의 값을 구하래. 그럼 일단 배반이라고 했으니까 A랑 B랑 같은 부분이 아예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눈치껏 10분의 4로 바꿔주시고 여기다가 10분의 4를 쓰세요. 두 개 더한 게 이거라고 했으니까 얘는 10분의 5, 즉 2분의 1이겠다. 따라서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제 25번 문제를 볼게요. 1부터 12까지 자연수가 적힌 12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자, 여기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건데 꺼낸 2개의 공 중에 적힌 수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8의 약수일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우리는 적어도 하나 이런 말 나오면은 6건을 좀 떠올릴 수 있겠죠. 8의 약수가 뭐가 있냐? 1, 2, 4, 8 이거를 적어도 하나는 뽑아라. 그럼 우리는 6건 1에서 뺄 겁니다. 12개에서 우리가 2개를 뽑는 이러한 지금 행동을 할 건데 이거 4개를 빼. 그럼 8개에서 2개를 고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얘는 12 곱하기 11 얘는 8 곱하기 7 그래서 4로 계약 보내면 4, 2, 8, 4, 3, 12 그러면 33분의 14 이렇게 되는 거니까 1에서 빼주세요. 그럼 33분의 19가 되면서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6번 문제를 볼게요. 이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세제곱의 개수와 x네제곱의 개수의 합, 이게 290일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적어도 하나가 8의 약수가
자, 그럼 일단은 여기 있는 1 있죠. 여기 있는 1이랑 이 뒤에 있는 거랑 만날 때 x의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려면 이 5개 중에서 얘가 2개 골라지고 얘가 3개 골라져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5c2에다가 2의 제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면 여기서 이게 3개 골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랑 만날 때는 이미 x가 하나 있으니까 얘 2개, 얘 3개. 즉 5c3에다가 2의 3에다가 2의 개수 a까지 요렇게가 x 세제곱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하기 x 4제곱의 개수 구할게요. 얘랑 누구랑 만나야 되죠? 이거 4개, 이거 1개랑. 즉 5c1에다가 2의 1제곱. 그 다음에 얘랑 올 때는 이미 1개 있으니까 이거 3개, 이거 2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5c2에다가 2의 제곱, 거기다가 a까지 있죠. 이게 바로 x 4제곱의 개수예요. 이거의 합이 290이다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을 계산해서 양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10 들어있죠. 10 이렇게 들어있죠. 그리고 여기도 10 있는데 얘는 5밖에 없네. 5, 2, 10이잖아. 이 자체가 10이에요. 그럼 10으로 다 이렇게 칩시다. 그럼 여기 공 하나 없어지겠지. 한마디로 4 더하기 8a에다가 얘는 1 그리고 4a까지. 이게 29다. 그럼 얘는 5니까 여기 넘어오면 24. 12의 값이 24. 따라서 a의 값이 2가 된다.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7번 문제를 볼게요. 이산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이 1부터 4까지의 자연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를 만족한다. 평균 나와 있고요. 이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네요. 그럼 일단 이산확률 분포표를 그려놓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xp 이렇게 세팅하시고 x의 값은 1, 2, 3, 4예요. 그리고 항상 내가 구하는 거에 집중하라 그랬죠. 얘를 몰라요. 그럼 얘를 모를 때는 내가 a라고 잡아줄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 1, 2 넣으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에서 1 넣어보시면 여기에서 여기를 뺀 게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한마디로 a-4분의 1 이렇게. 그 얘를 모르니까 b. 그럼 여기다 2 넣은 거는 여기에서 얘를 뺀 게 여기 2 넣어주시면 4분의 1이어야 돼. 그러니까 b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그래서 확률의 합은 항상 1이다랑 얘 가지고서 a, b 구할 수가 있겠죠. 식 2개니까. 자, 확률의 합은 항상 1이다. 그러면 2a 더하기 2b가 1인 거니까 a 플러스 b는 2분의 1 이런 조건을 얻을 수가 있고, 자, 평균 구해볼게요. 이렇게 곱해. 그럼 얘까지 곱하면 4a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만나면 6b 그리고 플러스 1 이 값이 8분의 21. 자, 그러면 얘랑 계산하면 4분의 1이죠? 4분의 1 넘어와. 그러니까 마이너스 8분의 2 이렇게. 그러니까 8분의 19.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4a 플러스 4b가 2죠. 그럼 얘는 2 더하기 2b 이렇게 쓸 수 있겠지. 4a 더하기 4b 더하기 2b로 쪼갤 수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8분의 19. 2가 1로 넘어와. 그럼 8분의 16 빼면 이렇게 2로 나누면 b의 값은 16분의 3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요. 근데 난 a 구하고 있잖아. 얘가 16분의 3이야. 얘는 16분의 8이야. a는 16분의 5.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8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구하는 것에다가 밑줄을 칩시다. 자,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거의 조건 만족하는 거 카운팅 해야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주어진 것에 넘버링을 해봅시다. 자, 집합 x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부터 6까지. 자, 1번. 그 다음 2번. 가조건이 이렇게 있어요. 얘네는 전부 다 5 이하여야 되고 대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약간 중복 조합의 감성인 거고. 자, 세 번째, 나조건 보면 4일 때, 5일 때, 6일 때 이거를 만족해야 된대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전략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어진 정보들을 표현을 해놓고 전략을 생각하는 게 좀 좋거든요. 표현합시다. 얘 x 있죠. x가 이렇게 현재 있어요. 1, 2, 3, 4, 5, 6. 그리고 x에서 x로의 함수가 f인 거니까 얘를 갖다가 복사해서 x에서 x로 가는 이러한 장면을 시각화로 이렇게 봅시다. 그리고 나서 4일 때, 5일 때, 6일 때까지도 주어진 정보죠. 넣으세요. 4 넣어보시면 f4 이 값이 무조건 4여야 된다. 그리고 5 넣으세요. f 합성 f5 얘가 5여야 된다. 그리고 6 넣으세요. 여기다가 6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면 이 값이 6이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엮을지를 고민을 할 거예요. 자, 전략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은 이 나조건과 가조건의 공통점이 좀 보이나요? 얘 F4가 둘 다 있어. 여기도 F4가 있네. 얘는 F4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1, 2, 3이랑 5, 6은 지네끼리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F4를 기준으로서 문제를 풀어나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F의 4는 5 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f의 4 이 값이 있죠. 얘가 5가 되거나
4가 되거나 3이 되거나 뭐 이럴 수 있는데 6이 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우로 나눌 거예요. 자, 첫 번째 얘가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3이면 말이 될까? 3이면 F3이 4인 건데 그러면 얘네들이 크로스가 일어나면서 이 조건이 안 맞죠. X값이 크면 Y값이 커야 된단 말이야. 이게 순리를 따라야 돼. 중복조합이니까. 근데 이렇게 작은 쪽으로 가거나 2로 가거나 1로 가는 순간 걔랑 이렇게 트레이드가 되면서 모순이 발생을 합니다. 이 가조건의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4는 3 이하로는 갈 수가 없는 거고 이게 4거나 5거나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 거다. 이 기준이 겨우 두 개다. 6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두 개로 풀어봅시다. 그러면 얘가 4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F의 4, F5, F6 이거 순서상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F의 4는 4 그럼 얘는 F의 5는 이제 뭐여야 될까요? F의 5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어디로 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논할 때 얘가 3일 수 있나요? 그럼 3은 5로 가는 거 아니야? 이게 3이면 F3이 5인데 그러면 벌써 얘를 뛰어넘지 가조건에 또 모순이 돼요. 그러니까 얘도 너무 낮은 데로만 가서 놀면 안 되는 거야. 1, 2 이렇게 건드내리는 순간 걔네들이랑 트레이드가 되면서 바로 큰일 납니다. 이게 4를 넘어가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 그럼 이제 너는 어떻게 되냐?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놀아라. 4면 말이 안 되죠? F4가 5래. F4가 4라고 했잖아 지금. 1로 오면 F5가 오면 평화롭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럼 F6도 6이어야겠죠. 그리고 또 이게 6일 때에는 F5가 6일 때에는 F6도 5예요. 그럼 딱 맞죠? 이렇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다? F의 4가 4인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거다. 이렇게 쓸게요. 케이스 1 F의 4가 4인 경우. 케이스 2 우리는 결국 경우를 두 개밖에 주어진 게 없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자. 이렇게 F의 4가 5인 케이스도 볼 거예요. 그럼 이게 5인 거니까 F5는 4죠. 얘랑 서로 트레이드 합니다. 그럼 트레이드를 했을 때에는 F6은 어디로 가야 돼? 반드시 6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 누구랑도 교환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얘네랑 교환하면 모순 발생하고 더 낮은 애들하고 이거 교환을 하면은 가조건에 모순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얘가 5면 얘가 4면 얘는 반드시 6 이렇게 케이스가 나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들에서 자 F의 4가 아까 전에 4일 때에는 얘네 3개는 이 4 이하인 이 4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3개 골라주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의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5, 얘가 5니까 5 이하 이 중에서 이 5개 중에서 3개 고르면 되겠지. 중복 허락해서 3개를 골라주면 된다. 그럼 얘를 계산을 한번 해주시면 6시 3인 거니까 20 그럼 얘도 이제 20 얘는 7시 3인 거니까 35 따라 40에다 이거 더하면 75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9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일단 우리 문제에서 구하는 것부터 밑줄 한번 쳐봅시다. 자 오른쪽 이 표를 이용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A는 어디 있죠? A는 이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리고 B의 값은 여기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에 대해서 넘버링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 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대요. 엄청난 정보죠? 1번 평균 나와 있고 표준 편차까지 완벽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얘 X와 Y의 관계가 나와 있죠. 자 이런 거 이제 나와 있으면 무조건 이 관계를 이용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 조건이 세 번째 조건 얘가 네 번째 조건일 때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해석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일단 첫 번째 전략을 이제 세울 건데요. 이 X에 대한 정보는 내가 완벽하게 알아요. 그리고 이 3번은 X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먼저 이렇게 두 개를 엮고 그 다음에 Y를 그 이후에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면 이 X에 생긴 거를 우리가 정규분포를 그려줍시다. 이렇게. 그러면 가운데 있는 값은 뭐다? 80이다.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75 여기에요. 75가. 그리고 나서 0.1359는 뭐냐면요.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나오는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칸에서 한 칸을 빼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자, 두 칸까지 가면 여기는 7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면적이 바로 이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의 값이 70이라는 것을 요렇게 이 두 개를 엮어가지고 바로 구해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B가 70인 건 알았어. 그리고 나서 이제 A의 값을 찾아야 되니까 이걸 해석할 건데 자 우리는 Y랑 X랑의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즉 나는 이 Y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다? 이 4번 조건에서 여기는 A-160 이렇게 될 거고 Y 대신에 A-2X를 넣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얘를 해석해서 이거라고 이야기를 할 거다. 자 그럼 우리는 A를 다 빼. A 빼, A 빼, 여기서도 A 이렇게 빼. 그 다음에 -2로 나누세요. 그럼 부호 바뀌겠죠? 여기는 80 이렇게 될 거고 얘가 그럼 X 이렇게 이제
해서 마이너스 2로 나눠 마이너스 35 플러스 2분의 a까지 요런 식으로 세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아까 여기 x에서 여기 그대로 해석 다시 해. 얘는 80까지인데 얘가 과연 뭐냐? 0.433이는 1.5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80 여기야. 1.5칸은 여기죠. 얘랑 중점 72.5 오케이. 너가 72.5구나. 35 일로 넘어와. 그러니까 35랑 더하면 107.5. 그럼 2분의 a가 이거니까 양변에 2 곱하면 a가 나오겠죠. 215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해 주시면 28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30번 문제를 볼게요. 자, 첫 번째, 구하는 것에 밑줄 칠게요. 우리 문제 속에서 지금 이 시행을 한 번을 할 건데, 자, 두 주머니 A, B에서 꺼낸 카드 중에서 같은 숫자가 적힌 카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건부예요. 이런 같은 숫자가 적힌 카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꺼낸 카드 중에서 4가 적힌 카드가 2개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가 둘 다 나와라. 이런 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문제를 계속 읽을게요. 주어진 정보의 조건을 넘버링을 합시다. 자, 일단 그림 설명이 나와 있어요. 1부터 4까지 A에 들어있고 2부터 5까지 B에 들어있고, 그리고 나서 주사위를 던져서요. 다음 시행을 한대요. 자, 첫 번째 줄을 읽어주면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K인데 그게 3의 배수일 때랑 아닐 때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조건, 얘는 두 번째 조건, 얘는 3 또는 6이 나오는 경우, 얘는 1 또는 2 또는 4 또는 5가 나오는 케이스예요. 그럼 이때는요, 각각 두 장의 카드를 꺼내래요. 이때는요, 각각 한 장의 카드를 꺼내라 이러고 있습니다. 자, 전략을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뭐가 더 쉬워 보여요? 얘는 한 장밖에 안 꺼내잖아. 나는 이것부터 좀 해석을 해줄래. 얘가 더 쉬워. 그래서 전제 조건을 만족하는 것 자체가 같은 카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확률을 일단 뚫어야지. 3분의 2의 확률을 뚫어주고 그럼 한 장씩 꺼냅니다. 전체 케이스는 4 곱하기 4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같은 게 이 중에서 같아야 되는 거니까 2로 같을래, 3으로 같을래, 4로 같을래?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3분의 1의 확률을 뚫어줘야겠죠. 3분의 1 확률을 뚫어서 이 1번 케이스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자, 이번에 두 장씩 꺼냅니다. 그럼 6 곱하기 6 이렇게 이제 되고, 무조건 우리는 같은 카드가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만약에 같은 카드가 두 개일 수 있고 한 개일 수 있죠. 두 개인 케이스는요, 그냥 이 셋 중에 두 개를 골라주면 됩니다. 고르면 그냥 걔네 세 가지 케이스, 뭐 2, 3 또는 2, 4 또는 3, 4 이렇게 같은 거죠. 끝난 거예요, 이거면. 근데 이러지 않고 한 개만 같을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러면 그 한 개가 뭔데? 정합시다. 곱하기 3으로 들어가고 그 한 개가 2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같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개인 것만 지금 세고 있는 거니까 두 개인 건 앞에서 여기 세 가지 케이스로 셌잖아. 그래서 전체 케이스는 3 곱하기 3 9개에서 또 여기서 같은 거 3, 3이거나 4, 4거나 그 두 가지 케이스를 빼주면 된다는 거죠. 이게 전제 조건을 만족하는 전체 케이스가 되는 거고, 하필이면 이 각각의 상황마다 4가 적힌 카드가 하나씩 무조건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 두 개가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 앞에 거에서는 3분의 2를 이제 뚫어주시고, 2번 케이스에서는 자, 그러면 4 곱하기 4분에 반드시 무조건 4를 뽑았어야 되니까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고, 자, 3분의 1. 자, 그 다음에 이 1번 케이스에서는 6 곱하기 6분의 이렇게 들어오고 4는 반드시 골라야 되죠. 이 전제 조건이 4가 무조건 골라지는 거고, 나머지 거는 뭐가 골라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9가지 이렇게 이제 오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는 분모 분자에다가 3을 곱하면 얘가 날라가요. 그리고 여기서 2로 이렇게 치면 여기는 2, 여기 2로 치면 여기 2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또 위아래다가 4를 곱해볼게요. 그럼 얘는 4 떼지고 얘도 4가 떼지고 얘는 2이니까 3, 3 이렇게 남겠네. 여기도 3, 3 이렇게. 그럼 3, 3은 9잖아. 그럼 얘는 이제 1만 남는 거고, 여기에서는 3으로 또 나눠요. 얘는 1, 1 이렇게 되면서 여기는 3 하나가 이렇게 이제 없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분모 분자에다가 6을 곱하면서 마무리. 얘는 6 곱하시면 3, 3은 9 이렇게 이제 될 거고, 얘는 6 곱하면 이거 날라가면서 얘는 7, 얘까지는 8, 8이 16 요렇게. 근데 이 위쪽에서는 6 곱하니까 3, 얘는 6 곱하면 6 요렇게. 즉 25분의 9 이런 식으로 되면서 두 개를 더해 주시면 3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선택 과목 미적분 23번 문제부터 볼게요. 얘 값을 구하래. 여기 7 만들고 곱하기 7 해주면 얘는 1이죠. 따라서 7,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제 24번 문제를 볼게요. 매개 변수 t로 나타내어진 곡선에서 요거일 때 dy dx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얘는 dy dt 요 값을 dx dt 이걸로 나누면 이게 dy dx죠. 그럼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할게요.
그러면 4sin t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고, 얘 미분하면 4sin t 속미분 코사인 t 요렇게, 그 다음에 얘를 이번에 미분하면 1 플러스 코사인 t 이렇게. 근데 지금 요 순간일 때 물어보는 거니까 3분의 파이를 넣으세요. 그러면 60도인 거라서 1 플러스 2분의 1, 얘는 4 곱하기 2분의 루트 3에다가 플러스 4 곱하기 2분의 루트 3 2분의 1 이렇게. 그럼 이제 분모 분자에다가 나는 얘 일단 더 없앨까? 이렇게 얘 없애면 2만 곱하면 되겠죠. 얘는 그러면 2 더하기 1인 거니까 3분의, 여기는 4 루트 3, 얘는 2 루트 3, 6 루트 3이야. 3으로 나눠. 한마디로 2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5번 문제를 볼게요. x가 0보다 큰 쪽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얘일 때 이 값을 만족하는 모든 양수 k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얘 요거로 쪼갤게요. 5분의 x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 있죠, 이 사이즈 5분의 x라는 애가 1보다 큰 경우가 있을 거고, 5분의 x라는 애가 1보다 작은 케이스가 있겠죠. 일단 무조건 0보다 큽니다, 이 조건 때문에. 그리고 5분의 x라는 애가 1인 경우도 있겠죠.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없어요.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때는요, 얘네들의 개수로 수렴합니다. 자, fx가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 이때는요 이거 다 0으로 갑니다. 즉 2x 이렇게. 그 다음 이때는요, 그 x의 값이 이게 지금 다 1인 거잖아요. 1인 거니까 2분의 2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질 건데, 애초에 x의 값이 이건 5인 거잖아요. 5 넣어주면은 2분의 11이야? 그러니까 얘는 절대 5가 될 수 없다. 여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때 5가 나와주려면 x의 값이 25면 되겠죠. 그럼 딱 맞네. 이 조건도 만족하고. 자, 얘는 이게 5가 나와주려면 x의 값이 2분의 5여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2분의 5면은 이 조건에 딱 들어오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맞네. 다 더해주시면 이제 k의 값이죠, 얘네들이. 자, 2분의 이건 50 더하기 5니까 55.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6번 문제를 볼게요. 자, 양수 t에 대하여 이 곡선 위한 점 P와 점 A를 지난 직선의 기울기를 FT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 값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일단은 직선의 기울기를 표현을 바로 할게요. F의 T라는 이 값은 얘네 둘의 X의 변화의 차이 T분의, 자, Y 값의 변화 T분의 ln T 빼기 1 이렇게 세팅이 되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따로 쓸게요. T제곱분의 1에다가 ln T 마이너스 T분의 1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거가 FT인 건데 이걸 계산하랍니다. 그럼 여기다가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dt 이거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부분 적분 쓸게요. 얘 적분 마이너스 t분의 1 ln t 이렇게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얘는 그대로 얘 미분까지 이렇게. 그럼 뿔뿔 만들어지면서 얘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t분의 1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마이너스 t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ln t까지 만들어졌죠? 여기에다가 1부터 2 넣어주면 됩니다. 2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1까지 1 넣으시면 얘네들이 죽는 거고, 플러스 1 얘 이렇게 죽어요. 한마디로 마이너스 2분의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7번 문제를 볼게요.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실수 k에 대하여 얘를 만족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k의 값이 0이 아니래요. 예, 0이 아닙니다. 만약에 0이면 f3 이퀄 f3이겠죠. 그리고 함수 얘가 여기서 극대이고 얘일 때 이 값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g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k를 넣어서 값을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런 정보들로 우리가 좀 표현을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2차 함수의 대칭축이 3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다가 이거 3 는 값이랑 3-2k, k가 지금 0이 아닌 순간이라고 했으니까 어딘가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높이를 갖고 있다, 이런 장면 연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칭축은 3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대, 이걸 이제 이용할 거라서 미분을 해줄 겁니다. 미분해 줄 때 곱미분으로 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써줄게요. 얘는 f의 x 플러스 k, 이 값에서 2의 마이너스 fx 이렇게 써놓으시고 미분할게요. f'x라는 거 앞에 거 미분하면 f'x, 뒤에 있는 것을 이렇게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 있는 거는 가만히, 그리고 뒤에 있는 거 미분하면 이거에다가 얘 속미분 마이너스 f'x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럼 요 장면에서 얘랑 얘로 이렇게 묶어주면 f'x 2의 마이너스 f의 x, 그 다음에 요 장면에서는 여기에서 1 마이너스 f의 x-k 이런 식으로써 세팅이 됩니다. 그러면 3 넣어서 극대니까 0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얘 있죠. 얘 어때요? 얘는 무조건 양수예요. 얘 있죠. 얘 어때요? 부호 변화 있어요? 이 3 넣었을 때 이 접선의 기울기인데
이게 자리가 바뀌더라도 0은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0이 될 수 없어요. 여기서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게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여기에서 3 넣어서 0이 나와줘야 된다. 자, 그러면 f의 3이라는 이 값은 1-k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G3 이 정보 이용해야 되니까 좀 넣어봐야겠다. 그러면 2의 f의 3, 그럼 1-k 이렇게 될 거고, 이 위쪽에는 3을 넣으시면 f의 3이 이거니까 여기에서 k를 또 더한 거 1 이렇게. 얘가 1에 그러면 얘 양변에 곱하면 여기는 2-k거든요. 그럼 얘가 1 되려면 k의 값은 2였다는 걸 알 수가 있다. k가 2면 -1 이렇게. 문제에서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거. G2 이 값을 구하세요 이런 거고, 여기다가 2 한번 넣어볼까? 그러면 f의 2 이거 분해 f의 여기에다가 우리가 k가 2인 거니까 2 한번 넣어주시면 2에다 플러스 2까지 요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럼 결국엔 f2의 값을 알아야 되니까, 자, k의 값이 2니까 얘는 뭐예요 그러면? 여기는 -1이겠네 이렇게. 그리고 이 나온 값이 -1이거든요. y는 -1. 그럼 fx 완벽하게 결정할 수 있는데, 자, f의 x라는 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러한 지금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차함수로 여기에다가 2를 넣은 게 필요한 거죠. 2 넣어봐. 그러면은 3에다가 이거 -4예요. 얘가 2의 -4 이거 분의 -2, 즉 -2의 2의 4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즉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8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문제에서 뭘 구하고 있는지 밑줄을 칩시다. 얘를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G는 뭐고 H는 뭔데? 그럼 자연스럽게 위 조건으로 올라가겠죠? G가 뭐예요? 이 얘를 만족하는 음수 X의 값을 GT라고 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A의 값을 HT라고 하래요. 그러니까 아직은 얘네들의 우리가 지금 너무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걸 합시다. 아직까지는 뭐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어요. 여기까지 일단 냅두고, 일단 뭐 여기 T 값에 1이 나중에 들어오는구나 이런 감성을 좀 알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정보들에다가 넘버링을 합시다. 실수 A에 대하여 함수 fx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 그리고 이 실수 T에 대하여 얘를 만족하는 음수 x의 값을 gt라고 하래요. 이게 두 번째 조건. 그리고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a의 값을 ht라고 하자. 세 번째 조건. 그리고 문제 네모 이 박스 조건 4번 조건이 되겠죠. 자,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k 이 값에 대하여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그러니까 fx의 그래프를 알긴 알아야 돼. 얘랑 이 직선이랑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2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주어진 정보들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가 관찰 한번 해볼게요. 일단 x가 음수인 포인트에서 얘 함수는 내가 정확하게 알죠. 이게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양수 쪽에서는 이 a 값 때문에 변동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죠. 이렇게. 그럼 결국에 나는 이 함수랑 이 직선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가 되려면 어떤 식으로 연출돼야 되는지 얘 개형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전략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얘기할게요. 결국에 얘 그릴 건데, 고정된 거 그리고 얘 그릴 건데, 여기 있는 2의 의미가 뭘까? 이거에 대해서 논해봅시다. 2는요, 2차 함수에서 2, 여기 1차항의 개수는 대칭축을 줄 수 있는 정보로서 여러분들에게 쓰일 수가 있고, 또는 이게 1차항의 개수다 보니까 x가 0인 순간에서의 기울기가 될 수도 있어요. 기울기가 2라는 이런 데이터를 나와 있는 거다. 항상 수학에서는 숫자도 힌트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얘 fx의 개형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얘는 ln-x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y축 x축이 있으면 원래 lnx는 이거잖아요. y축 대칭이 된 거니까 이런 식으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네. 여기가 -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x분의 1이랑씩 곱한다고 했으니까 x분의 1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럼 얘네들이 곱한 함수, 즉 얘 고정되어 있는 이 함수의 개형은 얘네들을 곱하면 0이 되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생각하라 그랬죠. 그럼 여기 -1인 포인트, 여기에서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고 얘는 항상 마이너스야. 그럼 얘는 x분의 1이고 얘는 지금 다항함수고 x가, 얘는 ln-x니까 로그잖아요. 둘이 곱하면 누가 이게 결국에는 로그가 집니다. 다항함수한테 져요. 즉 0으로 가긴 가는데 음수값에서 놀다가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정확한 개형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장면에서 요렇게 0으로 보내면 얘는 결국에는 음의 무한대로 가고 얘도 음의 무한대로 가죠. 0-에서. 그러니까 둘이 곱하면 양의 무한대로 가게끔 이런 식으로 생긴 개형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된 함수. 그리고 변동인 함수에서는 대칭축이 몇이에요? 대칭축이 x가 1인 포인트에서 대칭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심지어 아까 여기도 근이 마이너스 1이었는데 기가 막히게 여기도 1 이런 식으로서 대칭축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기울기가 2가 되게끔 얘 위로 볼록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고 0,a를 지나는 거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고 어떤 식으로 생겼어. 그냥 대략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fx 그래프를 내가 어느 정도 세팅을 했다.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왔어야 됩니다. 그리고 얘예요. 얘는 기울기가 t고 이 k의 값은 y절편이에요. 근데 항상 두 점에서 만나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k라는 애가 이 y절편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건데 항상 두 점에서 만나라는 그 말은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얘는 점근선 여기 x축 따라서 이렇게 지금 가게 되는데 얘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이 장면에서는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두 점이죠. 근데 계속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 어딘가 언젠가 접하는 이 순간이 발생을 할 텐데 이게 이 박스 조건에서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라고 했으니까 기가 막히게 얘가 여기에 접하는 이러한 장면을 연출해라. 이렇게 문제가 구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얘 지금 직선이 y는 tx 플러스 k니까 기울기가 t예요. 그러면은 f'x가 t랑 만족하는 음수의 값을 gt라고 하래. 그러니까 여기가 얘 미분해가지고 기울기가 t가 나오는 이 순간을 gt 이 점을 이렇게 지금 얘기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a의 값을 ht a가 뭐예요? 얘 0,a 지나잖아. 여기 포인트가 a인데 그게 ht라는 거 t에 대한 식으로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식으로서 표현을 한번 해주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기 접선의 기울기 f를 미분해가지고 gt를 넣은 거 이거 하면은 t 이렇게 이제 나와줘야 되고 또 요 포인트 이 아까 미분한 거 어딨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게 언제 t가 되냐? 그럼 이제 얘 2x는 2 마이너스 t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t일 때 여기가 1 마이너스 2분의 t라는 거죠. f 프라임 1 마이너스 2분의 t 이게 t가 돼줘야 된다. 그리고 얘네 두 개의 평균 변화율이 t가 돼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점 자체는 1-2분의 t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x끼리 빼. 그러면 1-2분의 t에서 gt 이거 뺀 것 분해. 자, 얘를 대입한 함수값 f에다가 1-2분의 t를 넣은 거에서 얘를 넣은 걸 빼면 되겠죠. f에다가 gt를 넣은 거. 이 값이 t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변의 얘를 이제 곱해요. 그러면 f1-2분의 t 마이너스 fgt 이 값은 t-2분의 t의 제곱 마이너스 tgt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g에 대한 정보들이 여기 좀 있는데 h를 좀 표현을 하려고 a의 값을 나타내야겠죠. 일단 하나씩 계산합시다. 얘는 무슨 말이죠? f 여기에다가 1-2분의 t를 넣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에 1-2분의 t 이 값을 제곱 플러스 여기다 이제 2배 해주면 되겠죠. 2-t 그 다음 플러스 a까지 a는 이제 ht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얘는 마이너스 4분의 t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t 마이너스 1 플러스 2-t 플러스 ht 이렇게. 그럼 이제 얘는 죽는 거고 이거는 지금 1이죠. 즉 얘가 이쪽으로 넘어와. 그러면 4분의 t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1 남을 거고 ht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지금 f에다가 이 g를 넣는 의미가 크게 없죠. 어차피 그러면 이거 g의 뭐 제곱 이런 식으로 밖에 표현돼도 돼. 이거 자체로서 들고 다니는 게 편합니다. 이거는 얘 넘어간 거고 그리고 t-t gt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ht를 얘네한테 넘겨서 표현을 할 수는 있는데 이 형태 만들어내려고 미분할 거거든요. 미분 한번 해줄게요. 얘는 2분의 1t 플러스 h't 얘는 마이너스 f'gt 그 다음에 g't 속미분 나오시고 얘는 1 마이너스 얘는 곱미분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애초에 이 값 자체가 아까 t라는 거 구해놨죠. 그러니까 이 값이랑 이 값은 똑같습니다. 죽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형태 바로 나왔네. 이렇게. 얘 넘어오면 gt 더하기 h't 이 값은 얘 넘어가면 1-2분의 1t 여기다 1 넣는 게 답이죠. 따라서 1-2분의 1 그래서 2분의 1이다.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9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문제에서 구하는 것에 밑줄 칠게요. 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AN이 뭐예요? AN은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수열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1-r분의 초항, 이거 급수 공식 써가지고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3분의 2a의 값을 구하세요 이러고 있는 거죠. 난 초항만 구하면 게임이 끝난다라는 것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진 것에 넘버링을 해줄게요. 자, 첫 번째 조건, 첫째 항이 자연수다 1번, 그리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수열이다 2번, 그리고 이 조건 세 번째 조건. 그러면 결국 이게 메인 조건이니까 이거를 해석을 잘 해야겠지. 그리고 나서 일단 이 말 첫 번째 줄 이거를 좀 읽어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전략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것은요, 초항이 자연수라고 했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언젠가는 0으로 수렴합니다. 자연수가 얼마나 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0으로서 이렇게 이제 붙게 되는 거죠. 이런 장면이다. 그리고 홀수 번째 A의 1, A의 3, A의 5 얘네들의 부호는 전부 다 양수라는 이런 감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이 들어가면요, 얘가 양수인데 1까지 더하니까 무조건 양수죠, 절대값이. 그러니까 이 절대값이 양수다 보니까 얘랑3니다. 즉 이 급수값을 형성하는 여기에 이 양수면, 얘네들이 양수면 영향을 주지 않아요. 즉 이런 홀수인 값들 1, 4, 5 이런 거 대입해봤자 이 좌변에 있는 이 데이터는 0으로밖에 나올 이유가 없죠.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렇게 A의 2, A의 4 이런 애들, A의 6 이런 애들이 영향을 준다는 건데, 자, 영향을 주다가도 예를 들어서 뭐 첫째 항이 뭐 100이라고 해볼까요 그냥? 그럼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뭐야? 마이너스 50 이렇게 이제 가겠죠. 그 다음은 그 뭐 25 이렇게 갈 거고 계속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2가 들어가면 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값이 음수가 되는 거니까 부호가 반대로 돼서 나오겠죠. 즉 마이너스 얘랑 계산하면 2a의 2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영향을 주는 거야. 이런 짝수 번째 애들이. 그러다가 언젠가 얘가 작아지다 보면은 얘는 결국에 0으로 가죠. 그러니까 0으로 가는 애에다가 1 더하면 무조건 양수니까 얘가 그대로 빠져나오면서 얘네들이 또 죽어.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 짝수 번째 항들도 영향을 주지 않는 순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는 거야. 아, 그래서 나는 A의 2가 영향을 줄 때, A2, A4가 영향을 줄 때 이것만, 그리고 A2, A4, A6까지 영향을 줄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만 영향을 준다라고 쳐봅시다. 그리고 나면 얘가 이제 26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A의 2가 뭐예요? A의 2는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예요. 근데 A의 2가 마이너스 14면 A의 4는 뭐예요? 공비가 그러면은 두 칸 가는 거니까 4분의 1 곱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14 이렇게. 그럼 얘면은 A에 여기 4가 들어갈 때에도 이 값이 음수예요. 얘 지금 음수잖아. 1 더해봤자. 그러니까 얘까지도 영향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이지. 얘만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 값만 26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얘일 때도 영향을 주는구나. 얘까지 관여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얘 혼자서 단독으로만 이 급수를 벗어나올 수는 없다. 그러면 얘네 두 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a의 4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더한 게 이거예요. 즉 이거 양변에 얘랑 더해서 넘겨. 그럼 30이 되겠죠? 그러니까 A의 2 더하기 A의 4는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즉 우리가 이 값을 K라고 세팅하면 얘는 4K예요. 얘는 공비가 두 칸이니까 4분의 1만큼 차이 나니까 줄어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5K가 이거니까 K는 뭐다? 마이너스 3. 얘는 마이너스 12. 그리고 나면 A의 6은 뭐예요? 마이너스 4분의 3 이러거든요. 여기다가 4분의 1 곱하면.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 넣었을 때 양수니까 이제 얘랑 죽어요. 그냥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 영향 안 주는 거 맞고 여기 두 개가 영향 주던 거 맞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했던 거고, 그럼 문제에서는 지금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A1 바로 역으로 올라가서 구해줄 수가 있겠죠. 얘가 24였겠다. 여기다 24만 넣으면 끝납니다. 이렇게 8, 28에 16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그죠? 대답하겠죠. 쌤, 그럼 만약에 6까지만 영향을 주고 8부터 영향 안 주는 거는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러면 6까지 영향을 준다고 치면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된 거고, 이거 3개가 넘어가면 여기가 32가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로 나누면 A2, A4, A6 이게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내가 얘를 K라고 해. 그럼 얘는 4K가 될 거고 얘는 16K가 될 거고 이렇단 말이죠. 그럼 여기가 21K야? 그럼 K는 뭐야? K는 마이너스 21분의 16이야. 그럼 애초에 얘가 이 값 자체 여기에다가 1을 더하면 양수니까 걔네들이 죽죠. 얘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못 나와. 근데 왜 영향을 준다 그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계속 안 돼요. 또 여기 A에 8이 이렇게 있으면 얘부터 K라 그랬으면 64K니까 다 더하면 겁내 크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부터 영향을 안 주기 시작한 거지. 더 이상 없다. 끝. 그래서 16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30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일단 먼저 우리 구하는 것에 밑줄을 칩시다. 자, 요 장면에서 실수 k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얘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이런 정보들의 넘버링을 해줄게요. 첫 번째,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얘를 1번. 그 다음에 도함수가 연속인 hx가 2번.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를 만족한다. 이거 3번. 그러니까 모든 실수 이런 말 나오면 여러분들 무조건 항등식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양변에 뭘 넣든 상관이 없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물어본 이 형태 이거를 좀 맞춰줄게요. 자, 일단 내가 구하고 있는 게 뭐다? H'이랑 fx 이런 관계가 필요하다. 그럼 H가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제 전략을 같이 한번 세워봅시다. 그러면 이걸 이제 미분을 할 건데 그냥 미분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이 역함수 성질 이용해서 이제 미분하면 된다라는 이런 아이디어 보이나요? 그러니까 G 합성 F 이 값도 X가 되는 거고 F 합성 G도 X가 되는 건데 우리는 이 X 자리들에다가 FX를 다 넣어주시면 이 식이 X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HX 플러스 2 이렇게 세팅을 하면 2fx의 세제곱 나타낼 수 있고 플러스 6f의 1 그리고 fx의 제곱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분을 해주면 이제 h'이 나오죠. 물론 평행이동 관계가 있긴 하지만 그러면 h'x 플러스 2 이 형태를 2에다가 3 내려오고 fx의 제곱 f'x 플러스 12f1 fx f'x 이렇게 그러고 나서 공통으로 묶으면 얘 하나 그리고 얘도 하나 있네요. 그 다음에 6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6fx f'x 이걸로 묶으면 앞에는 fx만 남고 뒤에는 2f의 1 이런 식으로 남게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얘를 갖다가 바로 쓰고 싶은데 얘는 지금 안 맞죠? 구간 평행 이동하면 됩니다. 이 f는 좀 이따 잠깐 기다리고 얘를 이제 관찰해보면 이거 주기가 2인 코사인인 거니까 이 전체도 주기가 2가 된다는 것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인테그랄 1부터 5까지로 요 구하는 걸 변형을 합니다. 그럼 이 아래쪽에 f의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고 이 위에는 h 프라임 요건데 이 h 프라임 x 플러스 2 이게 평행 이동을 해서 요게 이렇게 이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얘가 평행 이동하면 h 프라임 x 플러스 2인데 그거 대신에 이것을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dx다. 그리고 나면 다 f에 대한 것들로 바꾼 거고 이 f를 좀 해석을 해줍시다. 얘는 도대체 뭘까? 여기를 보시면 일단 얘 특징을 볼게요. f의 0의 값은 0입니다. 그리고 f 프라임 x의 값은 2의 코사인 파이 x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말뜻이 뭐예요? 얘 주기가 2잖아요.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넣어도 똑같아요. 한 주기가 여기 2파, 코사인 주기 2파이니까. 각 변환이 계속 돌고 도니까요. 일반각. 그럼 여기에서 주기가 2라는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얘 성질상 우함수가 됩니다. y축 대칭이다. 얘가. 그러면 fx의 입장에서는 원래 점대칭이거든요. 얘를 적분하면 기함수가 아니라 점대칭 함수인데 하필이면 0,0을 지나니까 기가 막히게 f가 기함수였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면 자 얘도 주기가 2니까 f가 x 플러스 f 프라임 x 플러스 2가 fx 이렇거든요. 이렇게 f 프라임 x 주기가 2인 거 세팅을 했으면 나는 얘가 필요하잖아. 이 장면에서 적분해요. 이렇게 이 값이 f의 x 플러스 c 이렇게 적분상수가 나옵니다. 저는 기함수다 보니까 우리가 얘랑 얘가 이 안에 들어오는 값이 좀 반대가 되면서 이거 마이너스 x가 얘가 되는 거. 그러니까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마이너스 1이면 얘 뭐가 되냐면 f의 1 얘는 f의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근데 기함수니까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f1 그럼 1로 넘어와. 그럼 이거 2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이 c 있죠. 이게 2f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2f의 1이라는 값이었다. 문제 속에서 여기 2f의 1도 있고 여기도 f1도 있고 다 들어있으니까 뭔가 유의미한 관계식을 만들었고 얘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다? 이거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럼 얘랑 바로 약분이 되는 거죠. 이 장면에서 이렇게 쳐지면서 우리는 이 값을 바로 계산할 수가 있겠다. 이거 유명한 거죠. 3fx의 제곱 이렇게 원래는 뭐 치환적분이긴 한데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속미분돼서 나오게끔 세팅해 주시고 여기다가 1부터 5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5 넣어주시면 3에다가 f의 5의 제곱
그리고 1 넣어주시면 3에다가 f의 1의 제곱 이렇게 이 값이 뭐다? k의 f의 1의 제곱. 그럼 우리 관계를 이용해서 f5를 세팅할 수 있지 않아요? 두 칸 갈 때마다 이것씩 더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f5는 f1로 세팅하면 뭐예요? 플러스 4f1 이렇게 되겠지. f1에 1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3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 두 칸 갈 때마다 2f1씩 증가하니까 4가 이렇게 증가해서 오게끔 얘 대신에 이렇게 써주면 된다. 5f1이다. 그럼 5f1 제곱하면 25f의 1이다. 그럼 얘랑 이제 f1의 제곱이다. 곱하면 75에서 여기 빼세요. 72 이렇게. 그러니까 따라서 이 k의 값이 72다라는 것을 이렇게 얻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정적분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렇게 평행 이동 관계 잘 봐주시고 문제 속에 나와 있는 거 주기함수, 우함수 이런 거 점대칭인지 선대칭인지 잘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2025학년도 7월 모의고사 수학 영역 전문항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이 어텐션 법칙 요거에 따라서 잘 복습을 하셔서 수능날 꼭 원하시는 성적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봐주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어피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